네, 지난번 강의에서 말이죠. 시간이 테이프가 다 끝나가갖고 얘기를 하다가 다 못 맞췄죠. 어쨌건 비교급된 애니아더 단수명사 그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교급된 애니아더 단수명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리키는 것은 강조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죠? 비교급된 애니아더 단수명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단수명사인데 어나더를 안 쓰고 아더를 썼느냐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만 복수명사가 나와 이게 못 쓴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복수명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책에서 언급하지 않느냐. 복수명사는 원래 아더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맞는 거죠. 뭐가 오건 간에. 왜 단수명사인데 어나더를 안 쓰고 아더를 썼느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이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거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뭔가 설명이 잘못된 거죠. 원래 수입한 사람 그 저자가 잘못 설명한 건지 그걸 읽고 설명했던 선생님들이 잘못된 건지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건 중요한 건 비교급된 any 어나더 단수명사를 쓰지 말라는 거 요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는 건 얘기했죠. any도 한정사고 on도 한정사기 때문에 충돌되기 때문에 any 어나더 단수명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other를 쓰는 거다 이 얘기였어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나더가 other하고 다른 게 아니라 other 앞에 on이 붙은 거라고 알고 있다는 게 여러모로 굉장히 그러니까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볼까요? There's no way to do it.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way는 뭐?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면 another? 생각해보세요. no another way란 말 들어본 적이 없죠. another way는 있지만 no another way는 없어요. 왜 없는지 몰랐죠? 문제는 알겠죠? 예, no하고 on이 한정사 충돌이다. 그래서 안 된다. 아하. 한정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군. 어나더가 on 플러스 other라는 것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군. 알겠죠? 그러니까 no other way 항상. 아하. 마지막 두 문제 나왔나요? 예. You take the new ones. new ones는 아까 했고요. new ones를 take 해라. 그리고 I'll take. 나는 딴 걸 할게. 네가 new ones를 선택하면 나는 new ones가 아닌 걸 선택하겠지? new가 아닌 거는 다 new가 아니죠. new도 아니고 new가 아닌 거는 old인데. 그죠? 그럼 나머지 그럼 또 뭐 있는 게 아니죠. 예. new를 제외한 나머지. 따라서 the others. 네가 new한 거 다 갖고 난 new하지 않은 거 가질게. new하지 않은 거는 나머지 전부니까 the others가 맞습니다. 그럼 I've told Mary. Mary에게 말했어. 하지만 I haven't told blank yet. 다른 애들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거든. I'll tell them when I see them. 여기서 them 나왔죠? 예. 만나면 얘기할 거야. 메리한테 말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겠죠. 이때 다른 사람이란 것은 뭔가 그 얘기를 꼭 들려줘야 되는 그룹의 바운더리가 있겠죠. 메리한테만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얘기 안 했다. them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어떤 대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told 다음에 the others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others가 되면 또 일부 애들한테는 말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꼭 말해줘야 될 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가 꼭 있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를 하고 문제를 다 못 풀었던 원과 아더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잔챙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잔챙이들도 우리가 원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실제 원칙상에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2번. another 뒤에 숫자가 오면 another의 숫자가 왔을 때 추가의 뜻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이때는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특히 시간, 돈, 거리. 주절일까요? 시간, 돈, 거리에 많이 쓰인다. I've already read 5 books. 5권 책을 이미 읽었어요. 하지만 5권을 더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another라고 한다. 제가 왜 잔챙이지만 중요하다 그랬죠? another 다음에는 on이니까 단수명사 나온다고 분명히 배웠거든요. 이 경우는 분명히 복수명사가 나온 거죠. 물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수명사인데도 어나더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원칙과 모순되잖아요. 왜 모순되냐? 이거는 다른 특별용법이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라고요? 추가란 뜻이라고. 추가하는 게 한 개건 다섯 개건 어떤 경우에나 추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나더가 추가 의미로 쓰이는 특수용법이기 때문에 요때는 복수명사 나왔다고 떨면 안 된다 이거. 예, 맞는 거다 이게. She will be there. 그녀는 거기 있을 것이다. For 4 years. 4년 더. 4년 더. 4 years more. 4 years more의 의미로 뭘 쓴다? another. 복수명사인데 왜 another야? 이러지 말라 이거지. 이거는 특수한 용법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another 다음에 물론 another 1 year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년 더. 예,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the one과 the other. the one과 the other.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가 다르죠? one 앞에 더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예를 들면 두 개가 있다고 보세요.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게 원이죠.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원으로 해도 되고요. 이걸 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뭘 원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원 앞에 더가 없는 거야. 왜? 특정한 어떤 대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거든요. 근데 어느 것을 원으로 하는 순간 나머지는 특정하게 되죠. 얘를 원으로 하는 순간 나머지는 특정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the other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죠.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뭐라고요? the one the other라고.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 무슨 얘기야? 첫 번째 것도 지정돼 있고 두 번째 것도 지정돼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가 포인트지. the one the other 용법은 첫 번째 위치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따라서 아무거나 첫 번째가 원이 아니고 the one이 아닌 거지. 그럼 무슨 뜻으로 쓴다? 예, 전자, 후자다. 전자, the former, 후자, the latter. 어떤 글을 썼을 때 앞에 쓴 것이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앞에 쓴 거, 전자, the one. 뒤에 쓴 거, the other.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지막이니까 the other의 차이가 없는데 첫 번째 것도 고정해서 특정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the one, the other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떨 때가 the one이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의 개념을 생각하면 the one, the other가 당연히 전자, 후자겠구나. one, the other는 전자 첫 번째 게 순서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정해져 있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예문 한번 볼까요? 여기다 work and play are both necessary to health. work와 play는 둘 다 건강에 중요하고 이때 the one을 쓰는 이유는 얘가 work를 가리킨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이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되죠. 알겠죠?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레스트를 준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다 가리키게 되죠. 알겠죠? 그게 the one, the other입니다. the one, the other라고도 하고 어떻게도 한다? the former, the latter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말이죠. that과 this도 많이 썼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확실히 덜 씁니다. 예. 근데 뭐 옛날식 우리나라 뭐 S문법책, M문법책은 굉장히 that this가 중요한 거라는데 이 두 개를 쓰지 that this는 별로 없어요. 근데 that this 혹시 나오면 말이죠. that이 전자고 this가 후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that이 전자, this가 후자야. this that이 아니고 that this야. 왜 그런가? 너무 간단해요. 이 위치에서 볼 때 어느 게 더 멀어요? 얘가 멀잖아요. 머니까 되고 가까운 게 this지. 너무 쉽잖아요. 예. 그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맨날 외울 때마다 this that이야, that this야. 먼 게 that이잖아. 쉽죠? 근데 각주 나와 있죠? 낡은 표현이다. 예.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는 the former, the latter, the one, the other 이걸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참 많죠? 예. 우리 that this부터 배웠는데? 아닙니다. that this 낡은 표현이에요. 4번. each other와 one another. each other와 one another. 자, each other가 나올 때 each other하고 one another를 딱 보시면 일단 another라는 개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명사라고 봅시다. another란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another란 말이 등장하려면 최소한 3개 이상이죠. 그렇죠? one 나온 다음에 2개면 the other 나오고 끝나버리지. another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another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벌써 3개 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another 속에. other는 여기가 더가 없으니까 이게 the other에서 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더는 쓸 수가 없죠. each하고 더가 충돌이 되니까. 이건 the other 개념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명에 대해서 쓴다. 이게 전통적 방법이에요. each other는 2명이 서로서로. one another는 3명 이상이 서로서로. 이렇게 쓴다는 게 전통적 방법인데 현대어에서는 이게 혼용돼요. 혼용.
이렇게 명백히 구분해서 쓰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이거 써라 저거 써라 뭔 차이 있어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혼용하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쓸 때 구별해서 써도 되고요. 혼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one after the other, one after another 개념도 그렇겠죠. 이게 차례차례라는 뜻이거든요. 왜? 첫 번째가 하고 그 다음 놈이 하는 거니까. 그럼 개념적으로 볼 때 이렇게 쓰면 당연히 2명에 대해서 쓰고 이거 3명 이상에 대해서 써야겠죠. 2명. 얘는 3명 이상일 테니까. another 다음에 the other 나오면 최소한 3명 이상이니까. 근데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게 전통적 방법이지만 현도에서는 또 이것도 혼용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봐볼까요? 문장. 이걸까요? 이겁니다. 혼용하지 말고 전통적 방법 한번 써봅시다. The new Nobel laureate. laureate가 원래 월계관을 쓴 사람이라는 뜻이죠. 노벨상 수상자들. 새로운 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축하했습니다. 리셉션, 만찬. 이제 끝난 다음에 상금이 굉장히 많죠. 제 기억에 한 30억 원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만찬에서 서로를 축하했다. 2명이니까 each other를 쓰는 게 전통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one another 쓴다고 틀렸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The group of new Nobel laureates. 새로운 노벨 laureates의 그룹이 리셉션에서 서로를 축하했다. 노벨상은 수상 분야가 많죠. 화학상, 물리학상, 뭐 문학상, 평화상.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법 쓰면 one another가 맞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노벨이 원래 주라고 하지 않은 상이 있어요. 노벨이 원래 주라고 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노벨상이 아닙니다. 노벨상이 자기 돈을 다 기탁해서 앞으로 이런 사람한테 국제과학 뭐 이렇게 팔아서 줘라. 한 상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뭘까요? 우리 피디님 아세요? 노벨상이라고 신문에 맨날 나요. 매년. 노벨 무슨 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벨이 주라고 한 상이 아니야. 정식 명칭도요. 노벨상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괜히 이걸 노벨상이라고 해요.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이 주라고 한 적도 없고요. 정식 명칭도 노벨상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는데도 스웨덴에서 줍니다. 노르웨이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 단체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라 할까요?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주는 상이에요. 그래갖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뭐 서민 대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거시 경제적 정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주장한 경제학자들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탔다고 해서 꼭 다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면 되겠고 노벨이 제정 안 한 게 있죠. 수학상은 제정 안 했고 지금도 없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노벨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어떤 수학자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사이가 나빴다 그러죠. 그래서 노벨 수학상을 주라고 그러고 죽으면 그놈이 꼭 탈 것 같기 때문에 노벨 수학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필스상이라는 거 있죠. 뭐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노벨상은 수학상이 없습니다. 자, 그 문제 볼까요? 하나 더 있네요. 한 문제보다 한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The boy showed me his dirty hands. 그 보이는 나에게 dirty hands를 보여줬다. 차례차례 보여줬다. 손은 2개죠. one after, the other가 전통적 방법인데 one after another라고 써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답은 전통적 방법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every other.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동그라미 쓰세요. every other 플러스 단수명사 내면 쓰세요. 단수명사. every other 단수명사. 단수명사인데 every another라고 못하는 거 이제 아시죠? every하고 on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every other 단수명사고 단수명사 동그라미 쓰세요. every other 복수명사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틀겠죠. 왜? every 다음에는 복수명사 안 나오니까. every other 단수명사. 뜻이 뭐냐? 거기 써놨죠. 13572468. 1일 했으면 2일은 안 하고 3일 안 하고 4일 안 하고 5일 하고 첫 번째 줄에 썼으면 두 번째 줄에 안 쓰고 세 번째 줄에 쓰고 네 번째 줄에 안 쓰고 다섯 번째 줄에 쓰고 두 번째 줄에 썼으면 네 번째 줄에 쓰고 그렇죠? 두 번째 먹이를 먹으면 네 번째 먹이를 먹고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 띄고 하나 하고 하나 띄고 하는 거를 every other라고 하죠. every other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every other의 의미인데 every other. 이 other라는 게 다른 거라는 뜻 아니에요? 어떤 걸 하고 다른 걸 하는 거야. 또 요거와 다른 걸 하는 거야. 요거와 다른 걸 하는 거죠. 따라서 한 번 걸러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얘 관점에서 한 번 걸러 하고요. 얘 관점에서 한 번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every other day죠. every other day.
하루하고 하루 안 하니까 격일로 하는 거죠. 격일로. 한국말로 하면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죠? 자, every other day.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 여기 있습니다. 네. Please write on every other line. 글을 쓰는데 every other line에 써라. 그러면 한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한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그죠? 간격을 한 줄씩 띄우라는 얘기죠. 한 줄씩 띄워서 써라. 이런 말입니다. Take this pill. 이 알약 드세요. Every other day. 이거 못 알아먹으면 갑자기 잘못 먹고 죽을 수도 있겠죠. 이틀에 한 번 드세요. 네, 이런 얘기죠. 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약은. 요게 every other 표현이고요. 자, 6번. The other day 나왔죠? The other day도 굉장히 많이 쓰면 네모치세요. The other day. 다른 날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다른 날을 그러면 미래잖아요. The other day는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 한국말로 제일 비슷한 말은 일전에야, 일전에. The other day. 일전에. 그럼 day만 있겠어요? The other afternoon, the other evening, the other night. 일전의 밤, 어느 날 밤. 그럼 the other night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나 써놨습니다. On a recent day after evening night. 아주 먼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최근의 과거의 어느 날, 어느 낮, 어느 저녁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other day I went to see Harry Potter. 일전에 최근에 어느 날 내가 해리포터를 보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 other than 나왔네요. other than. other than은 except의 의미다. 우리가 나중에 비교구문 배울 텐데 이미 배웠나요? 파트 2에서 배웠죠. than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비교급이 있는 거죠. than이 있으면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 건데 than이 있는데도 비교급이 없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죠. 지금 나온 other than. 이건 except죠. 또 뭐가 있어요? rather than이 있죠. rather than. rather than instead of. 선생님, other than 오스의 비교급 아닙니까? 때려 죽습니다. 라스의 비교급 맞아 죽어요. 이할로 끝났다고 비교급 아니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비교급이 없는 경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No one knows. 아무도 몰라요. What happened that day.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Other than 찬이. 찬이 말고는 아무도 몰라. 이렇게 봐야겠죠. 찬이를 제외하고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저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other가 들어가는 잔칭의 표현들을 쭉 봤습니다. 여기서 other 얘기는 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other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용법과 지금 배웠던 몇 가지 특수한 사례들, 하지만 매우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emonstrative, 지시대명사 해볼까요? 지시대명사 혹은 지시한정사로 쓰이죠. this하고 that입니다. 책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장소. this와 that이 시간, 장소에 다 쓰이는 건 알죠? 시간, 장소 또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가까울 때는 this와 this를 쓰고 this와 this. 보통 this하고 this를 쓰면 현재를 포함하는 개념일 경우가 많죠. these days 그러면 요즘이니까 오늘까지 포함한 요 며칠간 그런 뜻이 되죠. 어쨌건 상대적으로 가까우면 this와 this를 쓰고 단수는 this, 복수는 these. 멀리 떨어질 때는 that과 those를 사용한다. 그럼 어느 정도가 먼 거고 어느 정도가 가까운 거냐? 이 절대적 기준은 없다는 거죠. 제가 책에 뭐라고 써놨어요? 심리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멀다고 생각하면 먼 거고 가깝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거야. 심리적인 것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아주 대표적인 예문을 몇 개 보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특정 표현들을 외워둡시다. 예문 봅시다.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내가 많은 할 일이 있어요. This week. 이번 주에 현재가 포함된 개념으로 this죠. 현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현재에 근접해 있는 this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I have lived here. 나는 여기에 살아왔는데요. These p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죠. 그러니까 지금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금에 근접하고 있는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this나 these 계통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vegetarianism, 채식주의죠. 채식주의. 채식주의는 뭐 미국의 좀 지식인들, 특히 뭐 좀 진보적인, 좀 민주당 계통의 또 진보적 지식인들이 아주 요즘 인기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렇죠. 뭐 그 고기 1kg를 생산하려면 풀이 6kg가 뭐 든다든가 뭐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풀을 먹으면 지구인이 6배가 더 먹는 거죠. 다 풀을 먹으면. 그런 식의 진보적 생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진보적 생각이 있더라도 참 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 베지터리언이즘도 여러 가지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도살한 걸 먹지 않는 수준부터 도살 정도가 아니고 도살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우유나 계란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떠한 유제품도 먹지 않는 거. 그걸 베건이랍니다. 베건. 네. 완전 채식주의자. 이건 뭐 절대적 채식주의자죠. 제가 갑자기 대학교 때 학생 식당에서 먹던 그 밥이 생각나네요. 학생 식당에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학생 식당 그 당시 밥값이 제 대학 다닐 때 400원이었습니다. 400원. 자, 그러면 여기가 반찬이 하나 있고요. 우리 그 왜 배식판 있죠? 군대에서 먹는 것 같은 거. 여기 딱 배식판. 여기 조금 크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국 배식판이고 여기 밥을 딱 떠줍니다. 400원도 없어갖고 말이죠. 이거 다 먹고 이거 뭡니까 그 식기세척기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거 받아갖고 화장실 가서 씻어갖고 다시 받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정이 많을 때라서 말이죠. 다시 좀 더 달라 그러면 배가 고파서 더 달라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 애들 13명이 가서 한 판 갖고 다 먹은 적도 있습니다. 왜? 서로 돌아가면서 13번 타먹는 거죠. 예. 그런 적도 있는데 치사한 게 뭔가 하면 말이죠. 다시 타러 가면 말이죠. 국도 더 주고요. 아줌마 국 좀 더 주세요. 국도 더 줍니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밥 좀 더 주세요. 밥 좀 더 줍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줍니다. 13명도 먹었다니까요. 요것도 더 주고요. 요것도 더 주는데요. 요건 절대 다시 안 줘요. 왜냐하면 요 중간이 항상 육식이었거든요. 육식. 예. 뭐 장조림이라든가 닭볶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심지어 말이죠. 계란말이일 때도 안 줍니다. 내가 그때 느꼈어요. 계란말이가 육식이구나. 이게 안 먹는다니까요. 계란도. 예. 그때 계란이 육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생각납니다. 400원. 그래서 요새 4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참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400원이었고요. 라면은 150원이었어요. 학생 식당에서. 거기에 계란을 터뜨리면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이 삶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참 정말 후진 대학이죠.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후지입니다. 원래. 라면을 말이죠. 큰 물에다 끓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따로 끓이고요. 여기 옆에 큰 통에 라면 스프 국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툭툭 라면을 틱 건져갖고 국물을 타주는 거예요. 국물 맛이 하나도 배어있지 않습니다. 50원 더 있는 라면은 거기에 생라면을 딱 깨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훌훌 저어갖고 라면과 갖고 계란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짜리 라면 먹는다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250원짜리 우동이 있었는데 하도 씹어도 안 찌겨갖고 그 우동은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250원짜리인데 먹으면 말이죠. 한 30번 씹어도 안 씹혀요. 완전히 고무줄 같아요. 한 번 먹으면 말이죠. 하루 종일 위가 더부룩해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250원 우동 하나 먹고 하루 버티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저중간에 돈이 있으면서도 서로 없는 척했던 것 같기도 하고. 채식주의는 매우 인기 있습니다. These days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에서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외우세요 네모치고 these days. 그러면 those days는 뭐겠어요? 그 시절에 그러겠죠. 그 시절에 those는 어느 정도 과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과거의 어느 날을 가리킬 것이다. 자, 됐더라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아직 디스네요. I will come and see you one of these days. One of these days. 기억하세요. One of these days. 지금까지 본 디스는 전부 현재와 근접해 있거나 현재까지 오거나 현재를 포함하고 있었죠. 이건 현재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뜻은 sometime in the near future입니다. sometime in the near future. 미래. 가까운 미래. 어쨌건 현재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이죠. 조만간 하루 날 잡아서 우리나라 이런 말이 좀 비슷한 말 있죠. 야, one of these days. 야, 하루 날 잡아서 한번 보자. 이런 의미가 one of these days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연락하는 사람은 없죠. 그게 절대적으로 3일 뒤냐, 5일 뒤냐, 7일 뒤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만간 보자는 얘기죠. 그건 one of these days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The harvest was late that year. harvest가 그 해는 매우 late, 늦었다. that year는 어떤 과거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먼 과거를 가리키는 거죠. Only a few were able to go abroad in those days. 아까 얘기했죠. those days. 그 시절. in the past란 뜻이다. in those days. 예문 좀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네요. We were young and madly in love. Those were the days. Those were the days라는 노래도 있어요.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뭐 그렇게 부르는데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Those were the days. 이거 우리나라의 이선이라는 가수가 부른 한국 노래도 있어요. 아, 옛날이요. 좋았던 그 시절이요. 과거를 해상하면서 그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얘기할 때 Those were the days라고 합니다. Those were the days. 요거는 이제 절이죠. 구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Good old days. 하기야 옛날 생각하면 옛날이 다 좋아 보이죠. 400원 밥, 250원 뭐 이러지만 꼭 좋기만 했겠어요. 예. 참 맛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We were young and madly in love. 우리가 젊었고 그때 미칠 듯이 사랑했지. 그 시절 좋았어. 뭐 그런 말입니다. 어쨌건 those는 that에서 온 거니까 좀 먼 시간을 말하고 있다. 좀 장소도 나왔고 시간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that, those of. 이건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that of, those of. 명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가 반복될 때 쓰는 대명사. one, once 배웠죠? one, once. one은 단독으로 쓰고 또는 같이도 쓰고 once는 단독으로는 못 쓰고 앞수식어가 있을 때 또는 앞과 뒷수식어가 있을 때 쓴다 그랬죠? one, once도 있는데 that, those는 또 뭐냐? that, those는 one, once와 차이점이 뭔가 하면 전치 수식은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후치 수식만 할 수 있어요. 후치 수식. 뒤에 수식어가 올 때. 보통 of가 오거나 관계절이 오거나 그런데 of가 올 때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that, of, those of로 기억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대명사로서 명사로 바꿀 때는 더 명사에 해당하며 이 용법에서는 this와 these는 절대 쓰면 안 된다. this와 these는 없는 용법이다. The climate of Korea is milder than that of England. 이렇게 that of라는 표현을 써서 요 대시 반복된 climate라는 단어라는 걸 표현한다는 걸 표현하죠. 이때 반복된 that은 명사로 바꿔보면 어명사가 아니고 더명사라는 얘기죠. 왜 어명사가 아니고 더명사일까? 후치 수식에 의해서 규정됐기 때문이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클라이미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의 특정 클라이미트를 얘기하게 되죠. 왜? 후치 수식어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용적으로 그렇게 규정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원 뒤에 후치 수식어가 있을 때 더가 와서 더 원, 더 원스가 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거죠. Cameras at that time. 그 당시의 카메라는 완전히 달랐다. 오늘날의 카메라들과 완전히 달랐다. cameras가 복수니까 those를 해주면 됩니다. This dress is too expensive for me. 드레스가 너무 비싸. 나한테 좀 값싼 것을 보여줘. 값싼 거 보여줘. 드레스가 반복됐으니까 that 이러면 안 된다. 전치 수식어가 있고 어도 있는데 어떻게 that을 쓰느냐. 어떻게 쓴다? one. 이건 배웠던 거죠. 그래서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제 끄트머리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잔챙이 들이는 것 같아. 3번. that은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고 동그라미. this는 앞 혹은 뒤의 내용을 가리킨다. 앞 혹은 뒤. 어렵지 않죠? 예문.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맛이죠. 햄릿의 말이죠. 이거 오늘 말이 세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이다. 자, 그게 문제겠죠. that은 앞에 걸 가리킵니다. 내가 왜 웃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앞에 걸 가리킵니다. We see her taking a walk. 우리가 그녀가 taking a walk 하는 걸 봅니다. 하지만 this isn't very often. 그런 일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this가 가리키는 건 앞에 걸 가리킵니다. What I really want to say is this.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this입니다. 이것입니다. Man cannot live by bread alone.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빵이라는 건 물질적 충족을 말하는 거죠. 물질적 충족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유명한 속담이죠. 이거 물질적 충족. 왜 이래. 이 말을 한 사람 누구죠? 지저스입니다. 지저스가 마태복음에서 한 말이죠. 뒤에 무슨 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this는 뭡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번역할 때 이것이다 이래도 되지만 다음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this는 이렇게 뒤에 걸 가리킬 수도 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마지막 4번. 4번 동그라미 칠까요? 부사로 쓰이는 this와 that. 수능 문법에도 나온 적 있죠. 부사로 쓰이는 this와 that. 부사로 쓰이는 this와 that은
이렇게 저렇게 정도의 뜻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가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아까 this는 좀 가깝고 that은 먼다고 했지만 부사로 쓰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저것, 요것, 저것 이렇게. I've never woken up this early. 내가 말이죠.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this를 썼기 때문에 좀 느낌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좀 느낌이 남아있죠. 근접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좀 느낌상 this를 썼기 때문에 밤 7시에 할 얘기는 아니겠죠. Is the car that expensive? 그 차가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그렇게 비싸? 저렇게 비싸? 이렇게 뭐 그렇게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so 정도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this와 that이었고요. 두 개 남았네요. some, any와 generally 남았습니다. some, any.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법책에 보면 말이죠. some과 any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쓰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써놓고 끝나면 내가 다 수긍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참고라든가 뭐 예외라든가 또는 뭐 별표 같은 거 또는 당구장 표시 딱 한 다음에 하지만 any가 긍정문에도 쓰이는데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이렇게 꼭 나와요. 예. 아니 왜 말을 꼭 그렇게 하지? 처음에 말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 치자요. 일본 어떤 사람이겠죠. 예.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렇게 4, 50년 전에 쓴 책을 또 그대로 따라해요. 아, 왜 꼭 그렇게 써야 되지?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그래 any가 긍정문에 쓰일 때와 some이 긍정문에 쓰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꼭 잘못 설명해 놓고 사실은 그런데 any가 긍정문에도 쓰이는데 어쩔까? 이거 따라 좀 외워야겠는데 예외야. 그 예외 증후군이라고 하죠. 아 정말 예외 때문에 문법 공부하기 싫잖아요.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서술 자체가 잘못된 거죠.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떻게 뜯어 고쳐? 긍정문에도 some과 any가 다 쓰여요. 부정문에도 some과 any가 다 쓰여요. 의문문에도 some과 any가 다 쓰여요. 다 쓰인다고. 어떤 놈이 some은 긍정문, any 부정문, any 의문문. 말도 안 써요. 다 쓰이는 거 다.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고 쓰였을 때 어떤 차이가 되는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 일단 긍정문에서 some과 any가 다 쓰이는데 차이가 뭐냐? 이거죠? 긍정문에 쓰인 some은 뭡니까? 그냥 some이죠. 네. 어떻게? 복수 명사하고 함께 쓰이거나 명사일 때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주로 쓰이죠.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여러 개를 말하는 거죠. Some people, some boys 이렇게. 또는 셀 수 없는 명사하고도 많이 쓰죠. Some food라든가, 그죠? Some furniture라든가 이렇게. 또는 명사하고만 쓰이는 게 아니죠. 뭐 somewhere라든가 말이죠, 그죠? 뭐 some place라든가. some이 다른 것과 쓰이는 경우도 매우 많죠. 예, 꼭 사람이나 또는 명사하고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We showed him some of our collection. 우리의 소장품 중에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뭐 일부. 불특정한 일부 대상을 가리키죠. some이 복수에 쓰이는 건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많이 다뤘습니다. He lives somewhere beyond the hill. 언덕 너머 어딘가에 산다. 이건 지금 부사에 쓰인 some이죠. 어쨌건 불특정한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some이 긍정문에 쓰이면 불특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ny로 쓰일 때는 뭘까요? 그것도 나왔습니다. Any amount of money you would spare would be appreciated. 그래서 spare는 뭐 적선한다. 적선이죠? 예, 전석이라고 썼어. 적선한다. 할애한다. 주다 정도 되겠죠. 할애한다, 준다. 당신이 주시는 어떤 돈이더라도 감사히 받겠나이다. 이거는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떤 뭐뭐라도 이런 뜻이죠. 어떤 뭐뭐라도. 예. 이렇게 생각하면 see me anytime you like. 어떤 시간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떤 시간이라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아, 긍정문에 some이 쓰이면 그냥 불특정한 장소, 불특정한 양, 불특정한 수를 말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any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뜻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긍정문에 some과 any가 쓰일 때 뜻 차이 잘 기억하세요. 근데 부정문 가볼까요? 부정문. some이 선생님 부정문에도 쓰입니까? 쓰입니다. 예. any가 쓰일 때와 some이 쓰일 때 어떻게 차일까요?
Some people do not accept compulsory relocation order. 자, compulsory는 compel에서 온 단어죠. 강요하다 동사의 형용사입니다. 강제 relocation order, 이주 명령이죠. 강제 이주 명령. relocation이라는 것은 주민을 이주시킨다도 도 쓰지만 어떤 회사의 회사 직원들을 인사 배치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서울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독도지사로 보내다든가 이런 게 reloc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compulsory relocation order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는 안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썸과 부정문이 같이 쓰이면 이거하고 사태는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하면 일부는 받아들인다. 혹은 일부는 안 받아들인다. 결국 부분 부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not이 any와 같이 쓰이게 되면 어떤 뜻이 되죠? no의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완전 부정이 된다는 거. 이게 부정문에서의 차이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여기에 썸을 써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가 되지? 그게 차이예요. 예. 부정문에 누가 썸 못 쓴대? 미친놈 아니야. 예. 말도 안 되는 거야. We cannot get such a good medicine anywhere. 우리는 이렇게 좋은 메디슨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어. Not anywhere니까 결국 nowhere의 뜻이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부정문에 any가 쓰였을 때와 썸이 쓰였을 때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중요한 거죠. 손표시. 문장 2개가 남았네요. 예. He finished the work. 그는 그 일을 끝났습니다. 어려움 없이 끝냈다. 뭘까요? 네, any를 쓰겠죠. 뭐에 쓰인 거요? 부정문에 쓰인 거죠. 이게 부정어죠. 이게 합쳐져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The noise prevented me from getting.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겠죠? 잠을 못 잔 겁니다. 그럼 뭐 쓰면 되겠어요? any 써야 됩니다. 왜요? prevent A from B가 A가 B를 못하게 하다 동사죠. 이 속에 부정,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any가 부정문에 쓰였을 때 no의 뜻으로 쓰인다는 건 맞는데 그 부정어라는 게 꼭 not과 never로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거와 이런 것 속에서 쓰였을 때도 그 any가 그것과 호응해서 no의 의미가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얘기겠지? 따라서 이런 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틀린 영어입니다. 이중부정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역시 이중부정의 오류로 틀리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중요한 두 문제 안 풀고 넘어갈 뻔했네. 여기까지고요. 그 밑에 거 손표시. any는 부정문에 쓴다고 해서 못 쓴다고 그랬어. 쓴다고 그랬지. 쓰는데 부정문에서 쓰되 주어로는 못 써. 미안합니다. 예외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는데 어떻게 해? any는 부정문에 쓰는데 no의 뜻으로 쓰이는데 주어로는 못 써. 어떻게? Any student will not succe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입학 시험에 어떤 학생도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any가 부정문에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부정문에 쓰는데 주어 자리에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ny하고 not을 합쳐서 뭐로 쓰면 되겠어요? no를 쓰고 not을 안 쓰면 되겠죠. 이게 맞는 문장이다. 잊지 마세요. any는 부정문의 주어로 쓸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까먹어. any는 주어로 못 쓴다 그랬는데 부정문의 주어로 못 쓴다 그랬지 주어로 못 쓴다고는 안 했어요. 어떤 주어로 쓸 수 있어? 긍정문의 주어로 쓸 수 있지. anyone can do it.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부정문의 주어로 못 쓰는 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마시고. 그런 말이죠. 긍정문, 부정문 다 이해 갔어요. 긍정문에서는 불특정한 거를 씁니다. any는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거다. 부정문일 때는 부분 부정과 완전 부정의 차이다. 다 됐지? 의문문에는 정말 any만 쓰는 것 같은데 의문문에도 some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문 봅시다. Aren't there some erasers in that drawer? 분명히 의문문입니다. some을 썼습니다. any를 안 쓰고요. 왜 some을 썼을까? 예문 볼까요? aren't가 있건 are가 있건 이건 상관없습니다. 의문문이니까. erasers, 지우개. 서랍에 지우개 있나요? 이 말이 아니야. some을 의문문에 쓰게 되면 말이죠. yes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는 질문이야.
즉 어떤 사태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상된다. 그게 썸에 담겨 있어. 그럼 반대로 any를 쓰면 전혀 모르고 물어보는 거야. 전혀 모르고. yes일지 no일지 모르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서랍에 이레이저가 있나요? 그럼 any가 돼야겠지만 여기서 썸을 쓰면 한국말로 하면 서랍에 이레이저 정도는 있겠죠?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걸 영어로 하면 써봤어. There are some erasers in the drawer, aren't there?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좀 더 극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비슷한 예문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Is there something to eat? Is there anything to eat? 어느 게 맞는 것이다? 둘 다 맞는 것이다. 요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이냐? 아, 먹을 거 있죠? 밑에 거는 먹을 거 있어. 다르죠? 위에 같이 대답하면 이런 뜻이야. 아우, 좋은 냄새 나는데 먹을 거 있죠? 먹을 거 뭐야? 이러고 이거는 먹을 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불확실한 상황이고 확실한 상황, 이렇게 냄새나는 상황에서 하는 얘기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확실과 불확실, 즉 yes가 예상되는 의문문에서는 썸을 하면서 떠보는 거고, any는 yes인지 no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겁니다. Will you have some more cake? 이거는 의문문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은 권유죠. 권유일 때는 any를 안 쓰고 some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문의 some입니다. 케이크 좀 더 드실래요? 네, 케이크 좀 드시란 얘기죠. Please have some more cake. 권유에 해당하는 의미로 쓸 때는 some이라는 그러니까 의문문에 some을 쓰게 되면 권유의 의미가 담기게 된다. 자, 마지막 예문 볼게요. Is there any vice president in your company? vice president 때 company니까 부회장, 뭐 부사장 누구 되겠죠? 회사에 부회장님이 계십니까?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물어보는 거죠. 불확실한 질문이니까 any를 씁니다. Do you have any time available? 혹시 시간 있으시나요? 사장님한테 혹시 시간 있으시냐 그러면 anytime available 그래야지. 물어보는데 사장님한테 sometime available 그러면 사장님 시간 많으시죠? 이렇게 되니까 아, 좀 기분 나빠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높은 사람 할 때는 anytime available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Is there any time convenient for you? 당신한테 편리한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진정으로 묻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4번에 조건문으로 넘어갈게요. 조건문. 조건문은 우리가 명사절과 부사절 배울 때 이미 파트 2에서 배웠어. if는 무슨 뜻이야? 불확실성을 표현하죠. 그래서 if 자체가 그러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긴가 민가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건 부사절이건 간에 그래서 if는 누구하고 친하다? any하고 친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If you want any of these magazine, 이 잡지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신다면 I will lend you some, 좀 빌려드릴게요. 예. 잡지 중에 일부, 불특정한 일부를 빌려주니까 여기는 some을 쓰고 얘가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any라고 쓰는 거죠. 예. 필요하면 빌려주고 안 필요하면 말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any와 some이 들어가 잘 보이죠? 이런 걸 하나씩 채워넣으라 그러면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If you have any difficulty, 어떤 문제가 있으신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Ask me for help.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If you should, 우리가 파트 2 맨 앞에서 배웠죠. should를 쓰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 거고 should를 쓰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뭐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뭐 어려움이 꼭 있으시겠습니까만은 혹시라도 있으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어쨌건 어떤 경우에나 difficulty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한 느낌이 없으니까 any를 쓰는 게 맞다. 여기는 이제 부사절 if의 경우이고 이거는 이제 명사절 if죠. I'm not sure if he has any brothers or sisters. brothers or sisters가 있는지 없는지 날 잘 모르겠네. 내용 자체가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죠. 자, if절은 부사절에 쓰이건 명사절에 쓰이건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any하고 친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내용은 말이죠. 썸의 기타 용법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썸과 다른 그야말로 기타적인 용법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썸이 쓰이면 불특정한 대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를 쓰고 셀 수 없는 명사와 결합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썸인데 셀 수 있는 명사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떤
어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 certain, unknown, unstated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Can you give me some idea of the project? Some ideas라고 안 하고 some idea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some ideas가 되면 몇몇 제안들이죠. 불특정한 제안들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어떤 정도의 뜻이죠.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밑에 He went to some place in France last year. 지난해 프랑스에 어떤 장소에 갔다. 장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란 뜻이죠. 예. 프랑스에 어딘가 갔었어. some place야. 요거를 요렇게 바꿔봐. 뜻이 달라지죠. 이렇게 하면 몇몇 장소에 가봤다지. 장소가 여러 곳이야. 네. 역시 지정하지 않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야. 몇 군데 갔어요. 이런 뜻이야.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기억이 안 난다는 느낌이죠. 어떤 장소 갔었는데 또는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네. 그런 식으로 썸을 쓰는 거죠. 썸이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명사가 결합하게 되면 그냥 불특정한, 알려지지 않은 또는 까먹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some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about의 뜻이다. A little boy of some 10 years of age.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약 10살이죠. 10살 정도 뭐 말을 안 했으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죠. 그런 리틀 보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some이 quite a large number amount. 즉 양이나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some이 있답니다. 예문 보시면 we had to wait for some time. 얼마간은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얼마간은.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이 some의 느낌은 좀 큰 양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좀 한참, 한국말로 하면 한참 정도겠죠. 한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some을 쓴답니다. 그렇게 기타 some 표현들 좀 봤죠? 여기까지가 some이었고요. 자, 한정사 대명사의 마지막 내용은 뭐였냐? 마지막 내용은 generic noun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generic이란 말을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요. one, we, they, you. 그거는 generic pronoun이었죠. 일반인을 표현하는 대명사. 우리나라 흔히 일반주어라고 하죠. 그게 generic pronoun이었고요. 오늘은 뭐라고요? generic noun. 일반 지칭 명사. 그냥 종 전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종 전체. 우리가 a boy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보이 중에 불특정한 어떤 보이를 말하죠. 그에 말해서 the boy, my boy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보이 하나를 말하죠. The boys, my boys, your boys 그러면 특정한 어떤 보이들을 말하죠. 이건 다 특정이건 불특정이건 보이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보이 전체를 말을 할 때도 있죠. 남자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러던가.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유치하냐. 이거는 특정 남자나 불특정한 남자, 특정 남자들이나 불특정한 남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 일반을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generic noun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generic pronoun은 일반 인간을 말하는 거고요. 인간 전체. 오늘 배운 generic noun은 인간 전체가 아니라 특정 명사 전체를 표현하는 noun. 이거를 generic noun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죠?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총 세 가지 방법이야. 제일 많이 쓰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요. a 플러스 단수명사하고요. 복수명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플러스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봅시다. A house built of wood is more easily burnt. 나무로 지은 집이 더 쉽게 탄다. 어떤 특정 집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나무로 지은 집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고요. 나무로 지은 집 일반입니다. 이해가요? 요때 a house라고 써도 되고 어떻게 된다? houses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are가 되겠지. 이해가요? a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무관사 복수명사야. 자, 무관사 복수명사 당연히 a는 못 나오죠. 더를 쓰면 안 돼. 조심해야 돼. a 플러스 단수명사 또는 복수명사, 무관사 복수명사를 쓰면 집 일반을 가리킵니다. A cat has 9 lives.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고양이는 생명이 9번 있대. 그러니까 8번 죽고 살아나는 건가? 어쨌건
9번 인생을 산다. 생명이 9개 있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는 고양이는 참 잘 안 죽기 때문이죠. 10층에서 뛰어 던져도 막 살잖아요. 예, 탁 떨어져갖고 예. 별짓을 다 해도 살아있는 걸 보고 고양이 또 살았다, 또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고양이는 9개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9개의 생명이 있는 특정한 고양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양이 일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써도 된다? 요렇게 써도 된다. 당연히 복수 동사를 써야겠죠. 요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Vegetables are good for the health. 채소는 건강에 좋대. 채소 일반이죠. 무관사 복수명사. 그렇습니다. 자, 플러스 단수명사 또는 무관사 복수명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사실 이걸 쫙 보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예뿐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셀 수 있는 명사지. 셀 수 있는 명사로.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는 쥐네릭이 없나요? 있습니다. 뭐냐? 무관사 단수. 사실 단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네, 셀 수 없는 명사라서 단수가 아니야. 그냥 복수가 없을 뿐이지. 그냥 무관사지, 그냥 무관사. 예, 요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쥐네릭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Water is the best drink in the world. Water, 물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드링크다. 이때 물은 물 일반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꾸정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드링킹 워터 일반이겠죠. 어떤 드링킹 워터더라도 드링킹 농도의 워터는 최고다 이런 뜻이니까 물 일반을 표현한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를 못 붙이니까 없는 그냥 무관사 단수명사 또는 무관사 명사가 쥐네릭을 표현한다. 됐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하여튼 더가 붙는 순간 쥐네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채소들이 됩니다. 더가 붙는 순간 이건 쥐네릭 아닙니다. 그 물입니다. 알겠죠? 더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 셀 수 없는 것은 무관사로 표현한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 3번 동물은 더 플러스 단수로도 쥐네릭 나오는 만들 수 있다. 더 플러스 단수로도. 자, 좀 전에 더를 쓰지 말라고 했죠? 더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잘 보세요. 여기에는 안 붙여놓고 여기에만 붙여놓은 이유 있죠? 예. 여기에는 더 붙이면 무조건 쥐네릭이 아닌데요. 이 캣은 이렇게 써도 쥐네릭이 될 수 있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더가 붙는 거는 절대 쥐네릭이 없어. 요즘 잊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만 딱 써놓은 거예요. 외울 수 있겠어요? 좀 복잡하죠? 셀 수 있는 명사, 단수명사, 복수명사. 동물은 더 단수명사 하나 더 있음.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명사. 됐죠? 예, 고점 잊지 않으면 돼. 복수명사나 셀 수 있는 명사에 더를 붙이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쥐네릭이 안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 발명품과 악기 예외가 하나 더 있어. 발명품, 악기, 동그라미. 여기는 더 단수로만 써. 더 단수로만 써서 쥐네릭을 표현한다. 대표적인 예문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예문. 누가 발명했습니까? Invented the camera. 이때 그 카메라 누가 발명했다가 아니고 그냥 카메라 누가 발명했냐 뜻입니다. 줄리아, play the piano 그러지. play a piano라고 못 들어봤죠? play the piano인데 특정 피아노를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 친다는 얘기입니다. The violin and the clarinet.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기라든가 발명품은 더 플러스 명사로 일반적으로 쥐네릭을 씁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는 절대 더를 쓰면 쥐네릭이 안 된다. 더를 쓰면 특정한 경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play tennis,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운동 경기는 그냥 무관사 명사로 종전체를 표현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악기 연주하고 운동하고 둘 다 레크리에이션이니까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악기하고 운동을 비교해서 좀 기억해라. 둘 다 또 플레이 아닙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4번 별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더 셀 수 없는 명사, 더 복수명사는 어떤 의미에도 쥐네릭이 될 수 없다. 요거 동그라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The water in this town. 이 타운의 물은 not good to drink. 드링크하기에 굿하지 않다. 요때 the water는 이 타운의 특정한 물을 가리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e vegetables in the produce section. 자, produce가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이라는 뜻이죠. 농산물 섹션에 있는 그 식물들은 fresh하고 good variety, 좋은 variety, 품종을 갖고 있다. 좋은 품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vegetables가 복수가 됐는데 덜을 쓰게 되면 이건 절대 어떤 의미였는지 지네릭이 될 수 없고 특정한 곳에 있는 특정한 채소를 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지네릭 나온 전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대명사, 한정사에 대해서 사실 좀 깊이 다뤄보려면 끝이 없겠죠. 책 반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하는 데서 중요한 기본적인 대명사를 다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뒤에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73문제나 되니까 꼭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